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글을 찾아가지고 이걸 제가 우연히 파리콕 들어갔다 봤거든요. 그래서 일단 캡처를 바로 해놨는데 지금은 이 글이 삭제가 되고 없는 상태예요. 그래서 정말 내가 재수 좋게 오예 개탄 그런 상태인데 이 글 쓴 사람이 왜 중간에 이 글을 지웠는지는 이 본문 내용과 덧글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듯 합니다. 그래서 바로 본문부터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, 제가 남편 선업해 벌어요. 작성 날짜 2020년 10월 23일이니까 아직 일주일도 안 된 글이거든요. 결혼 15년 돼가는데 자영업자 남편은 한결같이 돈을 못 버네요. 처음엔 월 평균 100만원 벌어서 이혼 한 해 만에 했더니 200 정도 갖다 주더니 작년에서야 비로소 연 4천만원을 주더라고요. 그게 남편의 역대 최고 수입입니다. 올해는 코로나라고 면제부 얻어 수입도 다시 반토막입니다. 반면 저는 직장 수입 외에도 이거저거 부수입으로 결혼 전부터 이미 4, 5천 순수입이었고 최근 몇 년은 순수입 8천만원 웃돌아요. 어제도 가계부 보는데 어찌나 성질 나던지 지금 남편이 누리고 있는 대부분이 다 내 노동으로 이룬 거예요. 손해보는 기분 들어요. 남편한테 달려가 나 손해보는 기분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소리 질렀어요. 사업 아이디어 저도 실행을 안 해서 내가 일일이 확인해서 끌고 가는 형국이에요. 어제는 주민세 연체한 거 보고 화가 폭발했죠. 챙기라고 해도 버릇처럼 연체. 야근에 바쁜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챙겨야 되는지 마치 회사 사장이 일 못하는 말단 직원 보며 속 터지는 기분이에요. 왜 여자가 남편한테 이런 기분 느껴야 하는지인데 이 뒤에도 글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제가 캡처한 줄 알았는데 캡처가 안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내용은 그냥 남편 욕 계속 하다가 그냥 나중에 이혼하면 빤스바람으로 쫓아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글에 대한 파리쿡 누님들의 반응은 어떤가 하면 전체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땐 좀 이게 제일 상식적으로 움직여요. 파리쿡이 덧글이. 그래서 뭐 지금 뭐 여초나 이런 데는 뭐 정신 나갔고 사실 파리콕 여기는 누님들이 나이가 많잖아. 내 누님 또래들이 계시거든요. 보통 40대부터 50대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뭔가 좀 이제 상식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는데 대충 읽어드리자면요. 뭐 이런 식입니다. 요새 여자 남자 그런 거 있나요?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더 버는 거지. 그게 꼭 남자란 법 없어요. 선입견 버리세요. 라고 하고 원글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은 알겠는데 파리의 많은 남편님들은 그런 보살인가 보네요. 그리고 남편보다 연봉 작은 여자들은 다 찐따네요. 남녀 바뀌었다고 갑질 대단하세요. 라고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렸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원글, 글 쓴 사람이 댓글을 남기는 게 색깔로 표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글 쓴 사람이 또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남자 나이 30, 40대 아내에게 그 정도밖에 못 준다면 저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이 악물고 뭐라도 더 하겠어요. 난 침침한 눈 비벼가며 야근하는데 그럼 집안일이라도 완벽하게 하든가 공과금이나 연체시키고 뭐든 두세 번 말해야 겨우 엉덩이 띄고 움직여요. 그게 남자냐? 나한테 빨대 꼽은 거지요. 라는 댓글을 남겼고요. 밑에 뭐 옹호하는 댓글도 보입니다. 속 터지겠다. 살림이라도 시켜라. 라고 말하고 반대로 또 와이프가 노는 고소득 남자들은 어떻겠어요. 역지사지 아시죠? 이런 느낌이죠. 이 뒤에도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, 뭐, 이 글 쓴 여자를 옹호하는 댓글도 많았어요. 그래서, 뭐, 돈 많은 적의 여자는 여자였군요. 라고 말하면서, 뭐, 대부분의 사람들, 한 80% 정도는 글 쓴 사람 보고, 야, 그러면 안 된다. 라고 이렇게 질책을 했지만, 그 질책하는 여자들한테, 뭐, 이렇게 루저란 식으로 비아냥거린 여자들도 한 20% 정도는 있었거든요. 근데 뭐, 전반적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고, 이 글 쓴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. 근데 한편으로는 좀 뭔가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여자라는 동물은 원래 계산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손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게 옛날에 고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여잔데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.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나보다 돈 적게 버는 남자를 만나면 내 재산을 털린다는 거에 대해 갖고 요새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5대5가 나오거든요. 물론 여자 같은 경우는 6대4도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. 여자가 돈을 많이 벌면. 남자는 일단 무조건 5대5인데 여자는 6대4 많게는 기호도에 따라서 7대3까지도 나오게 되는 경우도 봤는데 근데 뭐 이거는 법리적인 관점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게 돈 많이 번 여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돈을 잃어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. 실제로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꼈는데 근데 뭐 뭐라고 얘기할까?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걸 역지사지로 보면 그런 걸 알 수
있죠. 옛날에 우리가 쌍팔년도 때 그 아저씨들,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보면 와이프들 돈 못 번다고 막 타박하고 구박하고 그랬잖아. 막 올 때 막 집에 돈 팍 던져주고 진짜로 그랬거든. 그래서 그런 것들에 깔려있던 이면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.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에 대한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반대로 일어난 케이스거든요. 그래갖고 제가 뭐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내 주변에도 이 비슷한 케이스들을 좀 쉽게 볼 수 있어. 사실 이런 케이스는 여자가 돈을 많이 벌잖아. 근데 제 주변의 여자들은 좀 약간 임성적으로 되게 괜찮은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심지어는 반반 결혼,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그걸로 이제 자존심에 상처 주고 스크래치 주진 않았단 말이야.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한 것처럼 남자란 동물은 이렇게 잘한다 하면 진짜 이렇게 쑥쑥 크는 게 있거든. 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 남편이 연봉이 다 와이프보다 더 많이 벌어. 지금 와서는. 대신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는 남자들이 다 버려주고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한 것들 내가 봤을 때 이 여자는 굉장히 히스테리컬하단 말이야. 이게 말하는 거 봐도 알잖아. 남편보다 돈 많이 번다고 소리 지르고 이 손해 보는 거 어떨 거냐고 윽박 지르고 이러면 안 봐도 뻔하지. 이렇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도 잘하고 싶어도 잘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나는 일단 몸으로 열심히 갚았겠지. 그래서 몸으로 열심히 한다면 막 내일 아침에 돼지국만 말아놔라 이렇게 했겠지만서도 근데 내가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손해보는 느낌을 느끼고 나를 이게 존나 개같이 쪼고 그랬다면 사실 나는 그러면 뚝배기를 깼을 것 같아. 에이 씨발 뚝배기 깨고 시원하게 한번 깨고 그냥 씨발 이혼하고 위자료 좀 주고 한번 패고 위자료 주고 그리고 혼자 살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남자는 뭐 지금 와서 보면 15년 살았겠다. 언제든지 뭐 이혼해도 이 여자의 바램처럼 빤스바람으로 쫓겨날 일은 없단 말이에요. 왜 기여도라는 건 인정받게 돼 있거든. 그래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나는 이게 문득 그 생각난 영화가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. 그 영화가 뭐였냐면 옛날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. 그 인턴 보면 로버트 드니로랑 앤 해서웨이가 나오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앤 해서웨이 되게 좋아하거든. 그래서 앤 해서웨이가 맨 처음에 악맞는 프라다를 입는다고 갑자기 떡상했는데 얘 보면 다 크잖아.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빨통도 크고 그리고 새하얗잖아. 매력인데 근데 그 인턴이란 영화 보면 앤 해서웨이가 CEO로 나오거든요. 나름 큰 중견기업의 CEO로 나오게 되고 로버트 드니로가 나이 늙어가지고 거기 인턴으로 들어간 내용인데 거기 가면 남편이 전업주부로 일을 하고 있어. 앤 해서웨이 남편이 전업주부로 일하다가 결국에는 그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됐는데 근데 이게 외국 같은 데서도 사실 그래. 그 여자의 약간 보편적인 것 같아. 여자들은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이게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하지만서도 여자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 남자를 만나준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갈굼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. 그래서 외국 나가도 이건 마찬가지야. 근데 이 외국의 사례를 보다 보면 아까 말한 영화 인턴처럼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여자가 이렇게 일을 하고 남자가 주부를 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야. 그런 것들 제법 쉽게 볼 수 있거든.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. 뭐 양성평등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 다 혼자선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장 결혼을 해야 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독려해주고 사랑해야 되는 것들인데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남자가 약할 수도 있다고 봐. 그리고 여자가 강할 수도 있다고 봐. 그리고 이 둘이 매칭이 된다고 본단 말이야. 대신 뭐 남자가 비빌 게 있어야지. 마음이 착하더라던가 아니면 뭐 자격지심이 없어야겠지.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없어야 되고 잘 서포트해주고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함을 느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. 사실 굉장히 힘이 들어. 마치 그런 거야. 키 작은 여자가 그런 말 하잖아. 난 키가 작으니까 키 큰 남자가 좋아. 이러면 키 큰 여자는 또 뭐라고 해. 난 키가 크니까 더 큰 남자가 좋아. 이렇게 얘기하잖아. 똑같아. 돈 없는 여자는 난 돈을 못 버니까 돈 많이 버는 남자가 좋아. 돈 많이 버냐. 난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버는 남자가 좋아. 이렇게 되거든.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기준은 항상 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매칭이 된다는 것들이죠.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힘을 합치고 살아야 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더 결혼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 구축이 돼 있거든.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 특히나 더 기형적으로 돼 있단 말이야.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내 생각에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야. 아무리 사람들이 양성평등이니 남녀평등을 부르짖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
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. 왜?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구보다 가부장제를 싫어하면서도 누구보다 가부장제를 사랑하는 습성이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절대로 변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튼간에 뭐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할 때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내가 봤을 때 이 여자가 나보다 능력이 있어. 능력 있다고 치잖아.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이 여자가 날 개같이 갈구지 않을까? 이 여자가 날 정말로 사랑하고 날 이해해줄 수 있을까?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이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을까? 이런 것들을 일단 고려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.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 사실 맞벌이를 선호하는데 남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맞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자가 돈을 많이 버는 걸 선호하는 게 아니라 육아나 이럴 때 시기는 힘들잖아.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조금 더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는 돈백을 벌든 150을 벌든 이 러닝메이트라는 기준에 맞춰져 있는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무조건 일단은 뭐 나보다 더 잘 벌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이게 탑재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각자 뭐 알아서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뭐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